예제 7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클로이드나 트로코이드는 직선 위를 원이 움직였을 때 그려지는 자취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직선 위를 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큰 원이 있어요. 큰 원이 있고 큰 원 안쪽에 작은 원이 움직이거나 큰 원 바깥에 작은 원이, 즉 하나는 내접하고 하나는 외접해서 움직였을 때,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을 때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용어를 붙여서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큰 원 안쪽에 내접하면서 돌 때, 큰 원의 바깥쪽에 외접하면서 돌 때 각각의 용어를 우리가 에피사이클로이드하고 하이포사이클로이드라 얘기를 합니다. 내접했을 때, 외접했을 때요. 일단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이 그림이,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교재.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내접할 때 하이포, 외접할 때 에피입니다. 말을 선생님이 반대로 해놨군요. 자, 이제 내접할 때는 하이포사이클로이드, 외접할 때는 에피사이클로이드예요. 자, 이런 그림을 이제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뭐냐면은 좀 이 그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만 이런 모양을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반지름이 아주 큰 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요. 이렇게 내접. 이 그림이 내접하는 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내접하는 원에서 내접할 때 이 점이 그리는 이 원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원이 큰 원 안쪽을, 자, 이렇게 마찰력 없이 자연스럽게 내접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빙글빙글 돈다고 가정할게요. 마치 시계, 우리가 그 아날로그 시계 톱날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곡선이 안쪽에서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쪽에서 그려지는 것을 하이포사이클로이드라 합니다. 하이포.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돌 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원이 바깥에 외접되어 있을 때 역시 외접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돌려고 해요. 외접된 상태에서 계속 돌려고 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에피사이클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치 해바라기 같은 모양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지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식들은 굳이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는 에피사이클로이드가 이렇게, 하이퍼사이클로이드가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 이제 이런,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그림 중에서 하이퍼사이클로이드를 찾아라,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이퍼와 에피 각각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 두기로 하죠. 자,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하이퍼사이클로이드의 특수한 경우가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아스트로이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하이퍼사이클로이드의 특수한 경우를 지금 생각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접하면서 도는 것이 하이퍼, 외접할 때 에피.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할 때 말을 반대로 얘기했는데 정정합니다. 내접할 때가 하이퍼. 이 그림 갖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안에서 돌 때 하이퍼, 바깥에서 돌 때 이제 에피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자, 이 예제 7번은 스튜어트 교재 교재 본문의 프로젝트 프로블럼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문제가 또한 예전에 연세대학교 편입학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그냥 가볍게 들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술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것이 이 예문이 한 번의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연습장에다 써보기 바라고요. 객관식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 예문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예문의 특수한 경우가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바로 아스트로이드, 우리말로는 별 모양 그래프라 합니다. 성망형, 한자로 써서 성망형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그래프를 얻으려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제 7번 어떤 예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자, 여기 좌표축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B가 되는 원통 C를 아래 그린 것 같이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원,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이 있어요. 큰 원을 하나 생각합니다. 책의 그림을 잘 보세요. 자,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을 미끄러짐 없이 내접하여 돌리는데 반지름이 B가 되는 원통 C를 하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반지름이, 자, 여기 반지름이 B가 이 원통 C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은 이제 B예요. 자, 이 큰 하얀색 원의 반지름은 A고요. 그러니까 연장을 해보면은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요 길이는 B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접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큰 원은 가만히 있고요. 작은 원이 내접된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자, 이제 다음 점의 궤적을 매개변수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매개변수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얘기고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 하얀색 원의 반지름이 파란색 원의 반지름보다 크다는 거고요. 원통상에 고정된 점의 위치는 처음에 얘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처음에 고정되어 있다가 이제 움직인 거예요. 마치 사이클로이드에서 이렇게 Y축과 맞는 요 점에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원래는 이 파란색 원이 처음에는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 있다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을 A라 놓은 거예요. A, 그리고 요 점의 X좌표는 A, Y좌표 0이에요. 이렇게 씁시다. 자, 이제 원통 C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고, 원통 C의 고정된 점 P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요 점을 P라 놓아봅시다. 자, 요 점의 좌표를 P, 요 점을 XY라 놓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통 C의 중심의 좌표를 생각하는데요. 원통 C의 중심의 좌표를 O1이라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일정 시간이 지날 때 이렇게 움직였다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접하면서 움직였을 때, 자, 우리는 여기 A라 했죠. 여기를 그러면 여기 P라 놓고 여기는 R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 A, O, R을 편의상 세타라 놓겠습니다. 요 각을 AOR을 세타로 놓겠습니다. 매개변수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수선의 발 내려볼게요. 수선의 발 내리면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이 원의 반지름 A고 여기가 반지름이 B가 됐으니까 그럼 당연히 요 빗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요거는 당연히 A-B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비를 적용해서 밑변의 길이는 요 연두색으로 표시했던 요 밑변의 길이는 A-B 그리고 코사인 세타로 표시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자, 요 길이는 사인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A-B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삼각비를 적용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작은 원 C의 중심의 좌표를 생각합니다. 중심 O1이라 했었죠. X좌표,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잖아요. 이거 좌표 측의 중심이 원점이니까 X좌표는 A-B, 따로 외울 것도 없어요. 아주 쉬워요. 코사인 세타고, 높이는 A-B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 A번은 해결이 됐어요. B번을 해결합시다. 요점 P를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그림을 좀 작게 그려놔서 그런데요.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이제 호 PR의 길이, 얘를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 PR의 길이를 보세요. PR의 길이, P와 R의 이 호의 길이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거를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좀 이 그림을 잘못 그려놔가지고 잘 안 맞게 됐습니다만은 어차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 했었으니까 이 호의 길이랑 같아야 돼요. AR하고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이동한 거리니까요. 책에는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려놓으려고 했어요.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책에 있는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 부채꼴을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부채꼴에서 반지름은 A가 되고 중심각은 세타니까 이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호 AR의 길이는 A 세타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세타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요 부채꼴이 있죠. 여기 부채꼴. 자, 여기 P, O1, R의 부채꼴의 중심각을 알파로 놓겠습니다. 그럼 요 호의 길이는 자, 부채꼴의 반지름이 B가 되고 중심각의 크기는 알파 레디안이니까
그러면 호의 길이는 B알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O1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R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부채꼴이 있었던 거죠. 여기가 P가 있었던 건데요. 자, 이제 수평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X축과 평행하게 수평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걸 여기를 알파로 놨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럼 요각하고 요각은 같잖아요. 요각은 그러면 이게 세타예요. 그럼 요각은 여기 전체가 알파였었으니까 그럼 여기가 전체가 알파잖아요. 이게 알파였거든요. 알파에서 세타를 뺀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은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이해됐죠? 알파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에서 이 노란색 수평선에 수선의 발 내려요. 자,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수선의 발 내립니다. 좀 작게 그릴게요. 수선의 발 내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이 파란색 원의 반지름은 이게 B니까 이게 B예요. 그러면 요 각의 크기가 알파 마이너스 세타니까 삼각비를 적용할 수 있죠. 자, 삼각비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의 길이를 따져볼까요? 변의 길이를 따져보면은 얘는 B 그리고 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길이를 계산해 봅니다. 요 길이를. 자,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덧칠할게요. 요 길이는 이걸로 구해졌어요. 삼각비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가 B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각을 알파가 아니라 세타를 이용해서 표시하라는 얘기였었으니까 알파와 세타의 관계를 요걸 활용합니다. 알파는 B분의 A 세타예요. 그래서 요거이므로 알파 마이너스 세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다 마저 계산하겠습니다. 여기서 세타를 빼는 거니까 B분의 A 마이너스 1 세타잖아요. 얘가 B분의 A 세타에서 세타를 빼는 거니까 세타 묶어내면 이거죠. 이거 다시 쓰면 B분의 A 마이너스 B 세타예요. 자, 세타로 다 바꿔놨더니 이렇게 됐어요. 알파 마이너스 세타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B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는 이걸로 쓸 수 있어요. B분의 A 마이너스 B 세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B, 얘는 사인이네요. 알파 마이너스 세타를 바꾸니까 이거잖아요. B분의 A 마이너스 B 세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이해됐죠? 자, 이걸 여기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 길이가 이 길이였어요.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가 빨간색 요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려는 게 목적이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중심의 좌표, 원통 C의 중심의 좌표의 X좌표가 요거였죠. 요거에다가 요만큼을 더하면 요 P점의 X좌표가 구해집니다. P점의 X좌표는 요 초록색 선분의 길이에다가 A-B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B 코사인 B분의 A-B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고정된 점 P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도형을 잘 보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자, 이제 요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잖아요. 요점의 Y좌표.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면 이게 Y좌표거든요. Y좌표는 요 길이에서 요만큼을 빼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요 길이가 이거였어요. 사인 세타.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에서 요 노란색 선분의 길이를 빼요.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 사인 B분의 A-B 세타, 뭐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좌표를 더하고 빼고 해서 표현해도 되니까요. 어떤 방법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진 것이 바로 이 작은 원, 반지름이 B가 되는 내접하는 작은 원 C 위에 놓이는 임의점의 매개방정식 표현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퍼사이클로이드예요. 하이퍼사이클로이드인데 얘를 계산하면요, 빙글빙글 돌면은 안에 이런 모양의 거미줄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집니다. 이제 이 식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예제 7번,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듯이 예전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아마 그때쯤 됐을 겁니다. 바로 연세대학교 편입학 시험 문제 이걸 계산하시오라고 시험에 나왔었고요. 이거는 이제 스튜어트 교재의 프로젝트 프로블럼이라는 것에 본문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객관식을 준비한 학생들은 그냥 그렇구나. 앞서도 얘기했어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아스트로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서술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어떻게 유도되는지 한 번쯤은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 번쯤 수학은 이해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그걸 다시 기억을 되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제 7번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교재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거를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다시피 아까도 설명했었죠. 반지름이 서로 다른 두 원이 내접하면서 큰 원 사이를 돌면서 하는 것을 하이퍼사이클로이드, 외접할 때는 에피사이클로이드라고 합니다. 자, 예제 8번이 바로 아스트로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아스트로이드 곡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얘기인데요. 자, 만약에 큰 원의 반지름 A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림을 계속 그리면은요, 기하학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곡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많은 책에 겉표지 같은 데 보면 이런 그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이 아무 관련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정말 기하학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곡선이 나타납니다. 아마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하이퍼사이클로이드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고 또 아름다운 곡선이면 틀림이 없는데 우리는 다루기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곡선 내부에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이 1대 4의 비율을, 작은 원의 반지름을 1이 놨을 때 큰 원의 반지름이 4가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하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이게 별 모양처럼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여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려지는데, 그래서 얘를 마치 별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아스트로이드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자, 아스트로이드 성망형 그래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옛날 책에 보면 이제 성망형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큰 원의 반지름 A가 있을 때, 자, 이 작은 원이 큰 원하고 반지름이 4분의 1 될 때 정확하게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돼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볼까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의 4분의 1이 된다면 그때 나오는 이 하이퍼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을 다른 말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별 모양으로 보여서 아스트로이드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고, 이 아스트로이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식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얘는 기억하지 않아도 좋은데요. 아스트로이드의 모양이 X가 A 코사인의 3승, Y는 A 사인의 3승과 같다는 것은 암기해 두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여기 보다시피 작은 원의 반지름, 즉 B가 A의 4분의 1이잖아요. B가 4분의 1 A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계산하기 좋게 이 B 대신에 4분의 1 A를 대입하면은 여기가 분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A를 B로 바꿔놓은 다음에, A를 B로 바꾸면 정수잖아요. 배수가 정수니까 다루기가 일단 수월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B를 다시 A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이 식에다 모두 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식을 정돈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정돈할 때 300각 공식,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코사인 300각 공식, 사인 300각 공식이 필요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B를 A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계산하기 좋게 A를 B로 바꾼 다음에 다시 나중에 정리할게요. 자, 이 식에다가 A 대신에 4B를 대입합니다. 4B에서 B를 빼는 거니까 X는 이퀄 3B 코사인 세타. 자, 이제
이제 답 일단 B로 씁니다. B, 그 다음에 코사인. 자, 요걸 쓰죠. A가 4B니까 4B에서 B를 빼니까 3B를 B로니까 3세타가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3B 코사인 세타는 그냥 놔두고요. 자, 요걸 바꿉니다. 코사인 300각 공식을 써요. 코사인 3세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4, 코, 3, 마, 3코잖아요. 4코, 3마, 3코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꿔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하면 3B 코사인 세타 플러스 4B 코사인 세타의 3승 마이너스 3승이에요. 이렇게 전개하니까 3B 코사인 세타가 됐죠. 여기 3B 코사인 세타가 지워져요. 4B 코사인의 3승이 나오는데 앞서 얘기했었죠. 4B를 다시 A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A 코사인의 3승이 됩니다. 이제 이해됐죠? X는 A 코사인 세타의 3승 이와 같이 됩니다. 자, X가 구해졌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Y를 계산할 겁니다. 요 식에다가 똑같이 자, 이제 A 대신에 4B, 4B에서 B를 빼니까 3B, 3B 사인 세타가 되고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사인. 이거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이게 아까 3세타니까 얘도 3세타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B 사인 세타. 자, 이걸 바꿉니다. 자, 이제 코사인 3세타는 4코 3마 3코였었죠. 여기는 3, 4, 마, 4, 4, 3이에요. 본인이 편한 대로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3B 사인 세타 마이너스 3B 사인 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B 사인 세타의 3승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거 서로 지워지죠. 그래서 4B 사인 세타의 3승이 됐는데 자, 4B는 다시 A로 바꿔서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 사인의 3승입니다. 이제 사이클로이드가 유도가 됐습니다. X는 A는 양수예요. 이 큰 원의 반지름이거든요. 큰 원의 반지름. X는 A 코사인의 3승이고 Y는 A 사인 세타의 3승 이렇게 됐습니다. A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양수고요. 한 바퀴 삥 돌아야 되니까 세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았을 때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딱 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진 그래프 이 모양을 우리는 멀리서 바라보면 이렇게 별처럼 보인다 해서 아스트로이드 성망형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사이클로이드하고 그리고 아스트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하이퍼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 설명했고 트로코이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어차피 매개방정식 우리가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요 라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은 각 대학 교재 연습 문제에 이걸 다 유도해 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일 때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내용이 우리 교재에 보다시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스트로이드는 안쪽에 요 별 모양 그래프만 말하고요. 바깥에는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반지름 A가 되는 원, 그리고 반지름이 4분의 A가 되는 작은 원 내접해서 움직였을 때 이렇게 별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 바로 아스트로이드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그림 우리가 봤는데요. 자, 하이퍼사이클로이드, 에피사이클로이드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그럼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시험에 나옵니까? 뭐 그럴 리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도 이거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려놓은 것이니까 이걸 그리라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 곡선 내부 영역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넓이가 구해집니까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은요. 이 매개방정식 곡선이 닫혀져 있는 폐곡선일 때, 이게 전부 다 닫혀져 있는 폐곡선일 때, 이런 매개방정식 곡선이 주어졌을 때, 평면곡선이 닫혀져 있는 폐곡선일 때 내부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학습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 뒤에 가서 다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에서 그림 정리를 공부할 것이고, 그 그림 정리의 특수한 경우로서 이와 같은 폐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내부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울 겁니다. 그 공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그때 가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돼 있고 하이퍼사이클로이드, 에피사이클로이드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두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재 6장 1절에
매개 방정식이라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6장 2절 극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